실전 김운동갑 책이 작년에 5월에 우리가 출간이 돼서 그동안에 이 김운동갑을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하고 또 여러 제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국운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통일이 가능한 거냐. 그 다음에 통일이 된다면 언제쯤 통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제목에서 보듯이 한반도 통일을 해에 대해서 저 국운점에 대해서 홍급기문하고 연급기문을 병용을 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운이라고 하면은 김운동갑이라는 학문이 본시 중국에서 창안된 학문이다 보니까 중국과 주변국들을 포함한 천하국의 운세를 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보면 간방, 즉 동북방에 위치하다 보니까 천하국에서 간방에 있는 천반수, 지반수하고 그 다음에 천지반 623기 중에서 지반 623기만 끌어와서 중국에 입시켜 가지고 각 궁에다가 다시 포국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아동방, 우리 동국의 우리나라의 그 국운을 우리가 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문사주국이나 기문점사국에서는 년월일시 사주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국운점에서는 년월일 3주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주를 불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춘날을 기준하는 게 아니고 음력 매월 1월 1일을 기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월 1일이 입춘이 지나서 들어오게 된다면은 당년퇴해서를 적용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1월 1일이 입춘 절입일 전이라고 하면은 당년퇴해서를 적용하지 못하고 전년도 퇴해서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천하국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논하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방국의 그 국운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음력 2025년도를 우리가 25년도 1월 1일 시는 불용이라 했으니까요. 제가 2025년도 1월 1일에 국운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2019년도하고 2020년도, 21년도 이렇게 10년 정도를 향후 10년간은 우리가 이제 김운동갑을 공부하면서 제가 틈나는 대로 이렇게 포국을 해보면은 2025년도가 우리나라 국운이 가장 좋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 통일도 2025년도에 가장 근접해 있고 가장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도 1월 1일 3주를 놓고 천하대국과 그 다음에 간방에 있는 우리가 용코자 하는 그러한 홍국수하고 지반여기 3기를 중국에 입시켜 가지고 우리 동방에 우리나라의 국운을 논하는 거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2025년도 1월 1일을 여러분들이 만세력을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은 1월 1일을 보면은 입춘이 5일 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을 적용을 하지 못하고 2024년도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2024년도 태세가 갑진이니까 여기다 갑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12월은 정축이 됩니다. 정축. 그 다음에 1월 1일은 무술일이 되죠. 그 다음에 시는 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김원수를 적용을 하면은요, 병은 5가 되고 정은 4가 되고 갑은 1이 되죠. 술은 11이 되고 축은 2가 되고 지는 5가 됩니다. 그러면 천간하고 지지의 숫자를 다 합해서 보면은 천간은 10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반수는 18이 되죠. 나누기 9를 하면은 천반수는 1이 남고 지반수는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하대국의 홍급기문을 적용했을 적에 천반수는 1이 되고 지반수는 9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월 1일은 동지가 지났으니까 양둔국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둔국에 천반수하고 지반수는 1과 9가 된다. 자, 천하국을 우리가 포국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구궁정의도를 그려보시고요. 자, 여기가 감궁이 되고요. 여기 간궁이 되고, 진궁이 되고, 순궁이 되고, 이궁이 되고, 곤궁이 되고, 태궁이 되고, 건궁이 됩니다. 자, 세궁은 일간지 중에서 일지에 해당되는 구궁정의도 상의 12지지 정유홍상의 궁을 기준하라 했으니까 지금 술은 여기 감궁이 자가 되죠. 축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일제가 술토니까 건궁의 수레가 떨어지죠. 여기가 세궁이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천하 대국이라 해가지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국에 있는 나라를 전부 포함해가지고 국군을 우리가 논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세궁이라 하면은 최고 권력자가 있는 자리죠. 그 5호 천강설에 뜬가 보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2025년도에는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이다. 5호는 천강설인데 그 다음에 7호는 형옥사례가 하고요. 그 다음에 9호는 태백사례다고, 7구나 9칠은 우리가 변경사례라고 하는데, 김원동과 여러 가지 살 중에서 아주 흉한 4개의 살로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데요. 5호 천강이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뜬 거 보면은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질 것이다. 어떤 그 사회적으로 갈등 요소,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가 갈등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간방에 속하는데 천반수 지반수가 3하고 7이 돼요. 그럼 합해가지고 10이 되니까 이거는 헌국기문의 길격국 중에서 천을 귀인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행히 전반적으로는 지금 천하대국이 그 천을 귀인국으로 들어왔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당히 그 안정적인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육신을 붙여보면은 일법과 이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반수를 천간으로 바꿔서 육신을 붙이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터는 천간으로 바뀌면 모터가 되는 거고, 요 10터는 천간으로 바꾸면 기토가 된다는 얘기죠. 요 육수는 음이지만은 여기 중기 정기 중에서 정기를 택해라 했으니까 이걸 임수로 바뀌어서 양으로 바뀌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토국수가 되니까 여기는 제기가 되는 거죠. 제기가 되고, 여기는 음으로 바뀌게 되니까 정제가 됩니다. 여기는 세궁을 극하고 들어가는데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음양이 같으니까 관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음이지만은 양으로 바뀌어 들어가가지고 편인이 되고요. 여기는 정인이 됩니다. 자, 육신을 다 포괄했고요. 그 다음에 8번 신장은 헌국기문의 8번 신장을 적용하게 된다면은 간궁에서 양둔국은 간에서 태궁으로 가서 손궁으로 가고, 음둔국은 간에서 곤으로 가서 진궁으로 이동이 되는데, 3위석을 유하며 이동한다 했으니까 무술까지 세워나가면은요, 갑자 을적 병인, 정면부진 기사, 경어심의 임신, 계유갑술 의뢰, 병자정점 무인, 기묘경진 신사, 이목애미 갑신, 을류병술 정해, 무자기적 경인, 신묘임진 개사, 갑오미 병신, 정유, 무술, 여기 떨어지죠. 그래서 이 화궁에 생문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겁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상문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두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진궁이 경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곤궁이 산문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간궁이 놀래 경자 써가지고 경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계문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손궁이 휴문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홍국기문에서는 제기궁하고 관기궁을 가장 중요하시게 논하는데 지금은 손궁 진사월에 지금 관기가 다행히 그 휴문을 대동했는데 그 집안수가 삼목이니까 거왕이 되어 있죠. 관기가 지금 왕하게 태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궁이 왕하면은 관기를 제압을 할 수가 있는데 세궁은 토가 겸왕이 됐지만은 건궁은 뭡니까? 금궁이니까 금생수 토생금 해가지고 설계가 되죠. 그래서 관기 왕한 거를 제압을 못하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천하대국을 봤을 적에는 혼란상이 야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식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팔계생기를 그 부법하는 방법은 집안수에 해당되는 구를, 구에 해당되는 구궁 정의조상의 괴궁, 구궁조상의 괴궁은 어디입니까? 이화궁에 들어가는 거죠. 이화궁을 본대로 놓고, 이화궁은 이호중기라 했으니까 가운데가 비게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본계로 놓고, 자, 여러분들 손을 펴보세요. 이허중계는, 이괴는, 가운데가 떨어져 있으니까 위아래를 다 붙이는 겁니다. 상요, 중요, 하요. 그러면 일상변 생기니까 진의 생기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중천이, 태천이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삼화절체, 감궁의 절체가 떨어지게 되어 있죠. 사중유혼, 건궁의 유혼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상화해, 간궁의 화해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육중복덕, 손궁의 복덕이 떨어지고요. 칠화절명, 건궁의 절명이 떨어지고, 팔중기혼, 이궁의 기혼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최고 권력자 자리가 천반서지마도 5호, 천강살인데 두문이면 이건 흉문이 되죠. 절명도 흉계가 되죠. 흉문 흉계가 떠서는 최고 권력자의 자리가 굉장히 불안할 것이다. 불안하다는 것은 민심, 그 다음에 어떤 그 내부적인 요소, 어떤 소요 사태,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최고 권력자의 자리가 굉장히 불안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간방에 속했는데 정인하고 경문하고 화해가 떴어요. 이것도 흉문 흉계가 떴죠. 그럼 우리나라 정세는 홍국수를 기본으로 하면 천을기인국에 해당이 되지만은 우리나라도 아주 그렇게 안정적인 면서도 불안정한 요소가 태동이 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천하대국에 우리가 이 홍국기문으로 포국을 다 끝냈고요. 다음은 연국기문을 적용을 하는데 연국기문은 육신은 여기다 우리가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홍곡팔문신장에 적용하는 일가팔문신장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시가팔문신장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군에서는 시를 불형이라 했으니까 일간이 시간 대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두가 그 다음에 시부도 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둔국에 여러분들 1월 1일을 보면은요. 2025년도 1월 1일을 보면은 무술일인데 입춘이 5일 뒤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상원무도일은 전년도 12월 26일 날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입춘이 절입시각이 23시 09분인데 거의 12일이 육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 초시를 적용하려다 보니까 10일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윤국을 두고 절국, 보국을 계속 거쳐오면서 정수기까지 끌어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2023년도를 보면은 음력으로 3월 17일 날이 갑자 상원부도일하고 입하, 절기가 일치가 돼 있어. 정수기가 3월 17일 날 들어오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쭉 적용을 하다 보면은 2024년도 대설과 동지 사이에 윤국을 두게 되겠죠. 윤국을 두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절국 보국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또 초신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정수기까지 맞춰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음력 1월 1일은 전년도 12월을 적용하는 거니까 대한이 12월 21일 날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무술일은 갑오순중인데 3원 절기표로 봐서는 양둔국의 대한절에 대한절 그러니까 접기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양둔국의 대한절에 그 다음에 상원의 삼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시를 적용하지 못하고 윤국을 대설과 동지사의 윤국 우리가 한번 두고 그 다음에 절국법을 계속 거쳐서 12월 대한절에 우리가 이 접기를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양둔국의 대한절의 상원 삼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고요. 시부두는 불용이니까 일간이 시간 대용이 되는 거죠. 일간은 무토가 됩니다. 무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두는 무술이 갑오순 중에 들어와 있어요. 갑오을미 병신정이 무술 이렇게 들어오죠. 갑오는 그 순장부두가 신부두고 그 다음에 갑오순 중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일간은 무토가 되고 그 다음에 일부두는 신금이다. 자, 천지반 유기삼기를 포국을 하는 거는 여기다 여러분들 이렇게 선 하나씩 그고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또 양동국이니까 그러면 삼국이니까 여기 진궁에 갑자 무를 우리가 부법을 해야 되죠. 무를 부법하고 양동국이가 순행을 시키면 무기 그 다음에 경, 신, 임, 개, 정, 병, 을 해서 무기경신임계 6위하고 정병을 3기를 다 붙였어요. 그 다음에 천반유기 3기는 일간이 있는 우에다가 부두를 붙여라 했으니까 집안유기 3기 중에서 일간 무토가 진궁에 떨어져 있죠. 여기다가 일부도 신금을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이 신금은 어디서 끌어온 겁니까? 간궁에서 끌어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궁도 저 순차적으로 이거를 해서 부법을 하라 했으니까 여기다가는 병화를 우리가 끌어다 붙이고요. 여기다가는 개수를 끌어다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무토를 끌어다 붙이고 여기다가는 기토를 끌어다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화를 끌어다 붙이고 을목을 끌어다 붙이고 그 다음에 임수를 끌어다 붙이면 천반유기 3기가 전부 다 포국이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천하 대국에 우리가 포국을 다 끝냈고 우리 이 동방, 우리 동국의 국운을 논할 적에는 자, 여기다 하나 또 도표를 우리가 그려 놓읍시다. 자, 천지만수는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포국을 해놓고요. 자, 우선은 이제 이 간국에 있는 홍국서부터 우리가 끌어옵시다. 천만수가 3이고 지반수가 7이니까 3하고 7을 중궁에다 입시켜 놓으세요. 자, 요거는 우리 동국, 우리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 동국의 국운을 논하는 거예요. 부분이요. 천지만수는 간국에 있는 천지만수를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8이 되고, 그 다음에 9가 되고, 10이 되고,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천반수는 3, 4, 5, 6, 7, 8, 9, 10, 1, 2 하면은 우리 이제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의 국어를 논할 적에 이제 홍국수를 다 각궁에다 포국을 끝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천지반 6.2.3기는 천반 집안을 다 끌어오는 게 아니고 집안 6.2.3기만 중궁으로 끌어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개수를 우리가 붙입시다. 자, 여기가 개수를 끌어오고 그 다음에 정, 병, 을, 그 다음에 무, 기, 경, 신, 임, 개 하면은 집안유기 3기가 전부 다 포국이 됐죠. 천반유기 3기는 일간 무토에다가 부두를 끌어다 붙이라 했으니까 이번에는 일간 무토가 이화궁에 떨어져 있죠. 그럼 신금을 끌어오는 거니까 바로 두 자리 뒤에서 끌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순차적으로 이거를 해오라 했으니까 여기다가는 임수를 끌어와야 되겠죠. 여기다가는 모토를 끌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경금을 끌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를 끌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정화를 끌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기토를 끌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을목을 끌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신금을 일가고 그러면 천반지반 6.2.3기가 다 포국이 됐죠. 자, 이번에는 홍국기문에서 우리 간궁에는 경문이 떨어져 있죠. 이 홍국팔문신장은 집안수하고 같이 움직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수 7이 중궁으로 들어갔으니까 경문이 따라 들어가야 되겠죠. 경문을 중궁에다 끌어왔다가 감궁 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감궁으로 다시 빼란 얘기죠. 그러면 양동국에 따라 홍국팔문신장을 붙여보면은 생상두경 사경 그 다음에 여기가 계문이 되겠죠. 계문 그 다음에 여기가 휴문 그 다음에 여기가 생문 그 다음에 상문 그 다음에 두문 그 다음에 논래경자에서 수경 개효 생상 투경 햇볕경자를 써가지고요. 경문 그 다음에 여기가 사문이 되겠죠. 경문 자, 그러면은 홍국수 천하국에 있는 간궁의 홍국팔문신장을 전부 다 우리가 끌어다가 포국을 했는데 경문만 우리가 끌어오는 거예요. 경문은 팔문은 중궁에 포국이 안 되니까 바로 경문을 감궁으로 추울시켜 가지고 나머지 양동국에 따른 홍국팔문신장을 다 보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다 붙이는 거는 우리가 육신을 역시 붙여야 되겠죠. 그럼 육신은 세공의 변동이 없어요. 자, 여기가 세가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목생화가 되는데 이 7은 음으로 바꾸라 했으니까 요거는 상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금목이 되면 정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세궁의 집안수를 극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관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음이지만은 양으로 바뀌어 들어가니까 편인이 됩니다. 편인이 되고 요거는 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토가 되니까 이거는 정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기가 됩니다. 그 육신을 우리가 전부 다 포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겁제가 되겠죠. 중국에는 상관하고 그 다음에 식신이 은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하고 이제 팔문신장을 우리가 포국을 했고, 그 다음에 팔계 생기는 집안수에 해당되는 괴궁의 그 괴를 중심으로 해서 해라 했으니까 여기가 7번이죠. 7번은 태공이니까 본계가
태상절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손을 또 펴보세요. 태가 떨어져 있어요. 상효가. 일상변 생기. 건의 생기가 떨어져 있게 되죠. 이중 천해. 이궁에 천해가 떨어져. 삼화 절체. 간에 절체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사종 유원. 손에 유혼이 떨어지게 되고요. 오상 화해. 감궁에 화해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육종 복덕. 건궁에 복덕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칠화절명. 칠화절명 했으니까 여기가 절명이 떨어지게 되고요. 팔중 귀혼. 태에 귀혼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귀혼. 자, 그러면 팔계생기도 우리가 다 보복을 했고요. 자, 이제 천지반 유기삼기를 포국을 해야 되는데, 연국기문은 천지반 유기삼기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가 팔문신장. 그런데 시는 불형이라 했으니까 일간이 시간 대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도가 시부도가 대용이 되는 거죠. 이 시가 팔문신장을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법팔장을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천번구성을 붙이게 돼요. 그러면 연국기본에 대해서 3요소를 다 붙이게 되면 우리가 구근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잘 보세요. 일부도가 신금인데 갑오순중에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집안유기 3개 중에서 시부도가 있는 곳, 시부도가 있는 곳에 정의문은 생상두경이니까 상문이 정의문이 되죠. 상문을 우선 알아놓고 여기서부터 순수로 세워나가는데 양동국은 순행으로 세워나가고 음등국은 역행으로 세워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갑오를 세워나가면 갑오를 세워다 무술 떨어지는 것까지 보면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해가지고 태궁에 떨어지죠. 그래서 정의문에 해당되는 상문을 태궁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이동을 하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가 두문이 되겠죠. 홍국학 연국기문 표시는 잘 조금 떼어놓는 게 좋습니다. 생상두경. 그 다음에 삼원, 경. 그 다음에 계문. 그 다음에 여기가 휴문. 그 다음에 생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시가 팔문신장 부부에 끝났는데 시는 불형이니까 일가 팔문신장을 우리가 그 연국기문식으로 팔문신장을 포국을 한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직법팔장을 우리가 포국을 해야 되는데 직법팔장은 천반유기 3기 중에서 시부도가 있는 것. 천반유기 3기도 시부도는 일부도가 되니까 일부도가 있는 것이 신금이 여기 떨어져 있죠. 여기에다가 직부를 붙이고 양동국은 순행을 시키고 음등국은 역회를 의식을 했으니까 직부, 그 다음에 등사, 그 다음에 태음, 그 다음에 육합, 구진, 그 다음에 주장, 그 다음에 구지, 구처 이렇게 하면은 직법팔장 다 포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천봉구성은 천봉구성이라고 하면 본래 천하 대국을 논했을 적에 천봉구성이고 우리 아동방은 간궁에 해당되는 정의성은 천임성이죠. 이 천임성을 중궁으로 다시 끌어와야 됩니다. 그 여기다가 다시 적어 보면은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 보세요. 자, 1번이 천봉성이 정의성이 천봉성이 됩니다. 2번이 천예성이 되고요.
3번이 천충성이 되고 4번이 천보성이 됩니다. 5번은 천금성이 자리해요. 6번은 천심성이 되고 7번 태궁은 천주성이 되고 8번은 천임성이 되고 9번은 천영성이 되고요. 여기 직부 천봉구성이라는 것은 요거는 천하국에 천하대국에서 논했을 적에 정의, 성이 이렇게 부법이 되고요. 우리나라 동국의 천봉구성은 이건 천하국의 천봉구성이고요. 천봉구성. 자, 천하국에서 천봉구성은 간궁에는 천임성이 정의성이죠. 요 천임성을 중궁으로 끌어옵니다. 중궁에다가 천임성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요. 8번에 해당 천임성을 중궁으로 끌어왔으면은 그 다음에 9번에 해당되는 천영성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건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천영성 이렇게 붙이게 되죠. 천영을 붙이고 그 다음에 천봉이 태궁으로 가게 됩니다. 천봉. 그 다음에 천예가 간궁으로 가고요. 천예. 그 다음에 천충이 이궁으로 갑니다. 천충. 그 다음에 천보가 감궁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천금이 곤궁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천심이 진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천주가 손궁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동국의 천봉구성, 정의, 성이 이렇게 포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봉구성을 붙이는 방법은 집안유기 3기 중에서 시부도, 여기서는 일부도가 되는 거죠. 일부도가 신부도인데 신부도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정의성이 천심성이에요. 정의성을 집안유기 3기 중에서 시간이니까 일간이 있죠. 일간이 있는 곳으로 끌어와라 했으니까 지금 일간이 여기 들어와 있죠. 그러면 요거 천심성을 이쪽으로 끌어와게 돼 있죠. 천심 끌어오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회전을 시켜보면요. 천주는 일리 끌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천충은 이쪽으로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천금은 이쪽으로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천영은 감궁으로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천보는 간궁으로 이동이 되고 천예는 진궁으로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천심은 잠깐만요. 천심이 일리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천주가 이동이 되고 천충이 이동이 되고 천금이 이동이 되고 천봉. 제가 요거 잠깐 하나를 빼뜨렸네요. 천봉이 감궁으로 이동이 됩니다. 천봉. 그 다음에 천영이 간궁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천영. 그 다음에 천보가 진궁으로 이동이 합니다. 천보. 그 다음에 천예가 손궁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 다음에 천주가 이궁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우리 한반도에 홍국기문과 연국기문을 배경한 전체 구군에 대한 이제 포국을 우리가 다 마쳤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문제는 남한은 지금 남쪽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화궁에 해당되는 홍국수하고 천지반 6기 3기 그 남쪽을 위주로 판단하고
북쪽은 지금 간방에 속하니까 간방에 2하고 8, 그 다음에 병하고 기 위주로 해서 판단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세궁은 어떻게 판단해 줘야 되느냐? 남북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통일의 주체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엔에서 도와주든지 아니면 강대국들이 힘을 모아서 도와주든지 그 주체 세력을 세궁으로 논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025년도에 우리나라 국을 논할 적에 중국은 뭐냐면 남북한 전체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여기다 중국으로 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을 또 논할 수가 있고 정치 문제도 중국으로 놓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체계 문제도 전부 다 중국으로 놓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에 37이 들어와 있죠. 요거는 홍국기문의 그 6가지 길국 중에서 천을기인국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집안유기 3기가 개수가 들어와 있죠. 중국은 토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개수 이슬비가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 놓으니까 만물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남한의 집안수는 6이고 그 다음에 북한의 집안수는 8이에요. 수생목돼가지고 서로 상생의 관계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통일의 주체 세력하고 보면은 6하고 3이니까 역시 상생 관계가 되죠. 그 다음에 북한과는 3하고 8이니까 뭐예요? 비화가 되는 거죠. 비화도 흉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6.23기를 논한다면은 천반이 신금이고 집안이 무토예요. 자, 요거는 격국에서 용호 쟁강이다 이렇게 논하고 있어요. 용호쟁강이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용과 호랑이가 서로 강한 것을 그 다투고 있는 형국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음피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반음피상이다. 반음피상이다. 비상이라는 것은 반음이라는 것은 어떤 천반 집안이 서로 상충이 되는 거 우리가 반응국이라고 그러는데 반응비상이라는 것은 어떤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병화가 월기인데 병화가 기토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은 기가 기입 명당이라고 하고요. 기입 명당이라고 합니다. 기입명당이고요. 그 다음에 태패 이건 살별패예요. 태패입형이라고도 합니다. 격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입명당이라는 것은 달의 기운이 달의 밝은 기운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형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태패 이평이라는 것은 이건 살별패예요. 해성을 의미하는데 살별이 이 평으로 들어가니까 형용의 길, 어려움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천지반 6.23기를 봐서는 북한의 정세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혼란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가 팔문은 경문이 떴지만은 그 다음에 구진이 떴죠. 직법팔장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천봉성이 떴죠. 천봉구성에서 흉장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하면은 북한의 정세가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다.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민심이 교란이 되고 소요 사태가 들어오고 그래서 요거를 논했을 적에는 제가 기문을 공부한 견적으로 봐서는 북한에서는 어떤 군부의 어떤 그 반란 세력 그걸 우리가 이제 쿠데타라고 논할 수가 있는데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도체제가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 바뀐 지도체제가 통일의 주체 세력에 호응이 되고 또 남한과의 연관 관계에 있어서 남한과 협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휴문이 떴죠. 그 다음에 직법팔장에서 직부가 떴습니다. 직부는 복록지신이라고 굉장히 길하죠. 그 다음에 여기 천주가 떴는데 천주성은 우리가 흉합니다. 자, 그러나 길문이 떴고 그 다음에 직법팔상에서 길장이 떴죠. 그러고 봐서는 북한보다는 우리 남한이 굉장히 안정적일 것이다. 크게 그런 다툼, 어려움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월을 붙여보면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그 다음에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이 되죠. 자, 여기를 보세요. 경제 통일의 주체 세력이 이제 세공을 갖고 논하는데 두 번은 이제 막결투자죠. 그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자, 육합이 들어왔어요. 육합이라는 것은 서로 화합이 되는 거, 어떤 목적으로 해서 힘을 합치는 거, 그렇게 논하죠. 그래서 결혼 같은 거는 우리가 육합을 넣는 거고, 그 다음에 동업관계도 전부 다 육합을 갖고 판단하는데, 여하튼 육합이 여기 떴고, 그 다음에 천금이 떴죠. 천금은 여기 아래로 표시를 할게요. 자, 천금은 천금성은 형통지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한 거죠. 그러면 9월로 보면은 통일의 주체 세력이 9월에 두문을 대동했지만은 육합이 뜨고, 시가 8문에서 일가 8문 내용이지만은 시가 8문도 육합이 뜨고, 그 다음에 천번 구성에서는 천금성이 뜨는 거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2025년도 9월에 통일이 되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기 위해서 그 전쟁이라는 요소가 들어오는 거냐, 우리 남북한 자체의 힘만 갖고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힘이 들어오는 거냐, 외부적인 힘의 도움으로 우리가 통일이 되는 거냐, 이렇게 논했을 적에는 2024년도, 2023년도로 봐서는 국지적인 전쟁은 벌어질지언정 대규모의 전쟁은 벌어지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지각변동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강대국들이 우리나라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지진이나 해일 같은 것이 발생이 되건 2024년도, 2023년도에 우리가 천지반 6.23기를 포국하면 그런 결론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우리나라 통일은 2025년도가 가장 근접해 있다,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통일이 되기 전까지 2024년도, 2023년도는 자연재해 같은 거 지각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남북한이 합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북한의 지금 독재 체제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군부의 어떤 그 쿠데타 등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지도 체제가 바뀌어서 남한과의 상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남한과 서로 협력을 하고 화합을 하고 악수를 나눠서 통일의 길로 가지 않을까. 그 시점은 9월로 저는 그렇게 단언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2024년도, 2023년도와 같이 오늘 나하고 이렇게 풀어보는 것과 똑같은 방법을 한번 풀어보세요. 2024년도하고 2023년도는 굉장히 힘든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원동갑을 올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견제로 봐서는 2025년도 9월, 즉 을사년 병술월이 가장 통일에 해당이 되는 그런 해와 달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구분점을 보는 것에 대해서 홍국기문하고 연국기문을 병역을 해서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판단 내리는 거, 통변하는 걸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3, 제4 머릿속에 전부 다 이 기억을 해 두셔가지고 잘 활용을 해보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